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프리장에서 발표된 노동부의 공식 고용보고서는 시장이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단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고용 수치가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ADP 고용보고서에서 충격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왔던 것에 비하면 나름 괜찮은 수치가 나왔고요. 이번 고용보고서는 시장이 뚜렷한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하락폭을 더 키우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또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캐나다가 미국산 유제품과 농산물에 2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건 너무 부당하고 목재도 그동안 착취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상호 관세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부과할 거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선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며 실망 매물이 순간적으로 쏟아졌고 증시는 순식간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울했던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연준의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한국 시각 기준 새벽 2시 30분에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사실 평소에 매크로 경제 분석에 관심이 많고 눈치가 빠른 분들은 파월의 연설을 기점으로 나스닥 기술주와 반도체가 반등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걸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이런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멤버십 회원분들께 장중시황 분석글을 올려드리면서 아마 파월의 연설을 기점으로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반등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최근 경제 데이터가 약간 약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데 있어 안심할 만한 부분이 발견된 게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를 달래주기 위해 연준 위원들도 공식석상에서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파월 의장도 연설에서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줬고요. 덕분에 시장은 하락폭을 모두 회복하고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최근 멘탈이 너무 많이 터진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놈의 관세 이슈는 정말 지겹도록 끝나질 않고 트럼프 특유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모습들 때문에 다들 힘드실 텐데 우리가 미국 주식 하루 이틀 투자하다 말 게 아니고 어차피 길게 가져가는 거니까 최대한 좋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저도 트럼프 특유의 저런 변칙적인 모습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고 또 트럼프라는 인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트럼프가 왜 저럴까? 그 본질을 살펴보자면 결국 미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 트럼프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일단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자는 겁니다.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세 사람 모두 본인만의 사업체를 확실하게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기업가 출신이고 한따까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급격하게 복지 예산을 줄이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관세로 자꾸 협박질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인기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를까요? 아니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걸 저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잘 아는 프로들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이 불어나 있는 미국의 부채를 줄여야만 하니까요. 아니 아무리 자본주의라는 게 빚으로 굴러가는 경제 체제고 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는 해도 너무하잖아요. 기껏 채권 발행해서 자금 확보하면 거기에 몇십 프로를 이자 갚는 데 쓰고 있어요. 원금 갚는 데 몇십 프로가 나가는 게 아니라요. 이자 갚는 데만 저렇게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죠. 상황이 이 지경이니까 원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라고 평가받던 미국 채권 가격이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완전 똥값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물론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주식시장이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게 되는 부분은 우리로선 슬프긴 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시장의 우상향을 위해선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까지는 미국이 너무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서 돈도 생각 없이 막 찍어내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었는데 이번 트럼프 정부를 기점으로 제대로 환골탈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오히려 지금 경기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런 수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병원에서도 보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환자들은 수술조차 못하잖아요. 괜히 수술 들어갔다가 바로 죽을까봐. 아무튼 바꿔 말하자면 경기가 너무 위기고 기업들 실적도 계속 박살나고 있고 이러면 환골탈퇴고 뭐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손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기업들 펀더멘탈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서 잘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